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와 그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는 것은 수체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차례대로 수를 배워와요. 제일 먼저 배우는 수는 자연수였습니다. 내추럴 넘버. 이 자연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카운터블 넘버, 즉 셀 수 있는 수라고 하면 돼요. 대상을 셀 수 있는 수가 자연수예요. 자, 여기서 0과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이제 정수로 수를 확장하죠. 그 다음에 유리수, 그러니까 정수를 포함한 유리수로 수를 확장해요.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죠. 그래서 P분의 Q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유리수가 완벽한 수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완벽이라는 것은 유리수로 모든 길이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자기가 증명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를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피타고라스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무리수의 정의를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정의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체해서 우리가 실수, 드디어 완벽한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실수는 이름에서조차 완벽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수의 이름은 리얼입니다. 진짜 유리수 레셔널 넘버에서 속았던 것이 아닌 진짜 수체계라고 해서 이름을 리얼, 더 이상의 수체계는 없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실수는 완벽한 수가 맞습니다. 거기서의 완벽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는 모든 길이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길이를 길이를 실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죠? 리얼 넘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의 주류가 방정식으로 발전하면서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실수로 나타낼 수 없는 방정식의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example, 아주 간단한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성질은 제곱을 하면 0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1을 더하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0보다 큽니다. 방정식의 해를 표현을 못하네. 그죠? 모든 길이를 표현한다라는 면에서는 실수는 완벽한 수지만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 네가 안 돼? 그러면 만들지 뭐 라고 한 거예요. 그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체계, 실수를 포함한 새로운 수체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가짜 같아. 그리고 실수 리얼의 반대 이매진, 상상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다 이매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매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 그래서 새로운 수체계, 그래? i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머리 글자 i는
뭐를 딴 거냐면 상상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리얼의 반대가 되겠지. 이미지라는 넘버의 머리 글자 i를 따서 너는 존재하진 않지만 필요해.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러면 이때 해를 표현할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해는 풀마 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 이거를 허수라고 부를 건데 이 허수를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수책에 복소수를 만든 거예요. 컴플렉스 넘버.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를 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수책의 이름도 컴플렉스, 복잡한 수라는 뜻이에요. 대문자 C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B, I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하고요. 뒤에서 나오지만 이때 A에는 허수 I가 안 붙어 있고요. B에는 허수 I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A와 B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 A는 I가 안 붙어 있네? 너는 실수부라고 할 거야. 그리고 B 너는 실수이지만 I가 붙어 있네? 너는 허수부라고 할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복소수란 무엇입니까? 사실은 허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편해요. 허수는 허수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수예요. 허수 i는 수입니다. 근데 복소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복소수는 수체계입니다. 실수를 포함하는 수체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그래서 먼저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0 또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해를 실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방정식에는 표현이 불가능한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자, 그런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를 상상의 수, imaginary number의 머리 글자 i를 따가지고 i라고 쓴 거예요.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i를 이제부터는 허수, 단위, 그냥 간단하게 허수라고 부릅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곱근의 성질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꼭 별표를 해두고요. 기억을 해둬야 돼요. i는 수입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는 복소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표현할 거예요. 자, a 플러스 bi. 여기서 실수 ab입니다. ab는 실수인데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복소수인데요. 이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합니다. 오케이?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해요. 왜 그럴까요? 자,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b 값 때문에 그래요. b가 0이면 어때요? a죠, a. 그죠? 얘는 그냥 a잖아요. a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는 가장 큰 수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A를 실수부, 그냥 실수 부분이라고 적는데 보통은 실수부라고 부르면 되고요. B를 허수부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거 A를 실수부, 뒤에 거를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허수부는 I 앞에 곱해진 실수 B예요.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BI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BI가 아니에요. BI가 아니라 허수 I 앞에 곱해진 B가 바로 허수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소수는 수체계예요. 수체계. 실수를 포함하는 수체계로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복소수가 뭐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I라고 대답을 하면 돼. 허수와 복소수는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허수라는 말은 요 허수 I가 붙은 부분을 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소수가 바로 허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포함한 A 플러스 BI고요. 이때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B가 0이면 허수부가 0이면 A만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는 복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얘는 허수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I. 당연히 A, B는 실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 플러스 3i 복소수 맞죠?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3. 간단하게 실수부, 허수부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y, 2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고요.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모든 실수는 복소수입니다. 그죠? 허수부가 0인 복소수예요. 그래서 루트 2를 루트 2 플러스 0i로 표현할 수 있고요. 허수 부분은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i도 0 플러스 4i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부가 0인 복소수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자.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시오. 쉽죠? 허수부를 표현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i를 붙이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그렇지 않다. 마이너스 2와 7, 9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과 요거는 플러스 0i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6도 0 마이너스 6i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실수부는 0, 허수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 중에서 실수와 허수를 각각 찾으시오. 보통 허수를 통틀어서 i가 있는 모든 수를 그냥 허수, 가짜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허수. 너무 쉽죠? 그죠? i가 있으면 허수는 i가 있는 수예요. i가 있는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자, 다음은 복소수의 상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리수와 복소수는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해할 때, 공부할 때 우리는 무리수의 상등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무리수의 상등. 상등이란 말은 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 자, 이때 두 개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2와 c 플러스 d 루트 2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A, B, C, D가 유리수일 때요. 유리수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면 우리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여기서 유리수 부 A equal C, 그 다음에 무리수 부 B equal D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아주 많이 사용했었어요. 복소수의 상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성질을 생각하면 복소수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A 플러스, 여기서 이제 먼저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으면 당연히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와 같죠. 그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I 이퀄 C 플러스 DI면 실수 부끼리 허수 부끼리 같습니다. 또 하나 A 플러스 BI가 0이면 당연히 A도 0, B도 0이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I가 0이라는 뜻은 0 더하기 0i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부 A도 0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 B도 0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소수의 상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요. 자, 보기를 볼까요?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만약에 XY가 허수면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XY가 실수일 때. 아까 복소수의 무리수의 상등에서도 이 무리수의 상등이 성립하는 이유는 A, B, C, D가 모두 유리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실수 부끼리, 허수 부끼리 같다라고 해서 간단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까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여기서 실수 xy고 밑줄 그어놓을까요? 만약에 이 조건이 빠진다면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책에 문자를 사용할 때 문자의 조건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을 풀어보세요. 복소수의 상등.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켤레수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켤레 복소수에서만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무리수에서도 무리수의 성질이 거의 복소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리수에서도 분모를 유리화할 때 분모 문제에다 켤레수를 곱해줬었어요. 그래서 무리수도 켤레수라고 그냥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있다면 켤레수는 a 마이너스 b 루트입니다. 이 켤레수는 분모를 유리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유리수부만 남죠. 그리고 곱하면 합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루트 2 a 마이너스 b 루트 2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켤레수를 곱하게 되면 무리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죠. 복소수도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복소수의 켤레수도. 자, 그래서 a 플러스 복소수 a 플러스 bi, 여기서 ab는 실수입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해야 됩니다. a-bi. 이 a-bi를 a 플러스 b의 켤레 복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켤레 복소수. 자, 그리고 이건 기호가 중요합니다. 켤레 복소수에 위에 바를 붙일 거예요. 바를 붙여서 이걸 기호로 사용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i는 a 마이너스 bi라는 뜻이에요. 기호. 자, 보기를 볼까요? 보기에서는 3 플러스 이하의 켤레 복소수란 뜻이죠. 그러면 뭐의 부호만 바뀌냐면 허수 i의 앞에 있는 부호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8-6i의 켤레 복소수는 8 플러스 6i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는 3i가 되는데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허수부가 0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자, 켤레 복소수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제 4번 볼까요?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한번 써보세요. 켤레 복소수 써보세요. 자, 이것도 기호를 한번 사용해 봐요. 위에다가 1-y 위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라고 하죠. 선을 긋고 이퀄 1 플러스 5i라고 쓰면 됩니다. 자, 3번도 이렇게 바를 긋고요.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도 이 바를 긋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라고 쓰면 됩니다. 5도 마찬가지예요. 바를 긋고요.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복소수의 사칙 연산 방법에 대해서 사칙 연산이라는 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잖아요. 그죠? 이 성질도 무리수의 사칙 연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류항을 계산할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을 계산합니다. 이용합니다. 그죠? 분배 법칙. 공통 인수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리수를 볼까요? 무리수 2 플러스 3 루트 2와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냥 루트 2라고 한번 해보면 이때 동류항은 아니지만 동류항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리수 부와 무리수 부를 따로따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루트 2로 묶어줍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 루트 2 이게 교환 법칙이죠. 공통인수 루트 2로 묶어준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마찬가지로 무리수의 사칙 연산, 덧셈과 뺄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류항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동류항. 실수부끼리 그리고 허수부끼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통인수 i를 묶어줍니다. 동류항을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는 공통인수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 불러요. 분배 법칙. 공통인수 i를 묶어줍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D가 실수일 때 자,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공통인수 i를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풀어 쓴 다음에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까요? 자, 이렇게 쭉 가로를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교환, 결합, 분배 다 사용했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i.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뺄셈을 풀어 써줘요. 그런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끼리.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볼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계산해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괄호를 쭉 풀어 쓴 다음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실수부 5 플러스 2. 그 다음에 공통 인수를 묶는데 마이너스가 둘 다니까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 2. 그 다음에 i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7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수부 6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4. 그 다음에 i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그리고 나서 덧셈 9 플러스 13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은 그냥 말 그대로 허수 단위 i를 문자로 생각하면 돼요. 문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의 제곱이 나오면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죠.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 쭉 나열해주고 여기 i의 제곱이 나오는 경우만 마이너스 1을 바꾸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허수부끼리 공통인수 i를 묶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소세 곱셈입니다. 이건 그냥 전개해주면 돼요. 전개해준 다음에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는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분배 법칙 하면 돼요. 자, 보기를 볼까요? 하나씩 전개해주면 8 더하기 4i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3i의 제곱인데 이때 이 i의 제곱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공통인수 i를 묶어주니까 1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6번을 보자. 자,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씩. 자, 1번부터 보면 그냥 분배 법칙이에요. 앞에 있는 2i를 1과 곱하니까 2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i와 곱하니까 마이너스 14 i의 제곱인데 일단 i의 제곱이라 써주고 이걸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4를 먼저 써주면 14 플러스 2i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먼저 풀면 3번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곱셈 공식 전개할 때랑 똑같아요. 그냥 분배 법칙이에요. 4를 1에 곱하니까 4, 2i 곱하니까 8i, 이번에 i를 1에 곱하니까 i, 그 다음에 플러스 2i의 제곱. 나중에는 그냥 바로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2i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얘를 4 마이너스 2 그리고 2 플러스 그리고 8i 플러스 i 동류항을 계산할 때 우리 문자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하잖아요. 그래서 9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이 되잖아요. 많이 사용해요. 서로 켤레수의 곱은 아까 설명했듯이 실수부의 제곱 빼기 허수부 전체의 제곱 3i까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4가 되고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3i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는 9i의 제곱이 나옵니다. 9 곱하기 i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4 플러스 9가 됩니다. 13. 근데 완전 제곱식도 가능해요. 5의 제곱 플러스 10i가 되겠고요. 플러스 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25에서 1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4 플러스 10i가 됩니다. 자, 복소수의 나눗셈은 우리 전에 무리수를 공부할 때 분모를 유리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분모의 그 켤레수를 또는 분모의 무리수를 그냥 곱하잖아. 그 똑같아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자, 그래서 c 플러스 di잖아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c 마이너스 di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분모를 이거를 실수화라고 해요. 이렇게 분모의 실수화. 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기를 볼까요? 보기에서 분모에 1 플러스 2i니까 분모 분자에다 1 마이너스 2i를 곱해서 분모는 합차 공식으로다가 실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분자는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해서 실수부, 허수부를 나타내고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문제 7번 차례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의 분자에 곱해보세요. 자, 분모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가 되니까 1 마이너스 i고 분자는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고요. 분모는 항상 합차 공식이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고요. 여기서 이제 부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도 제곱을 해주면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 돼서 1과 마이너스 1 소거돼요. 결국에 분모는 2가 되겠고 분자는 마이너스 2i만 남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분모 분자에다가 4 마이너스 3i를 곱해주는 거예요. 4 마이너스 3i. 분모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이 돼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그래서 이건 좀 하다 보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빼기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자는 그대로 분배 법칙이죠. 그러면 100i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그지? i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3을 곱하니까 3, 5, 15, 7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25가 되겠죠. 25분의 75 플러스 100i인데 둘 다 25의 배수죠. 약분하게 되면 3 플러스 4i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2i를 곱할 필요가 없죠. 실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 i만 곱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분자는 3i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i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4번 1 마이너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1 플러스 2i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면 1 플러스 2i가 되겠고 자, 이퀄 실수부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2의 제곱 4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는 분배 법칙 그냥 풀어 써주면 됩니다. 2 플러스 4i
플러스 3i 그 다음에 3i 곱하기 2i는 i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7 i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i의 n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자주 다루게 됩니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다 보니까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먼저 i의 세제곱은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i의 제곱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i의 4제곱도 표현할 수가 있죠. i의 4제곱은 i의 제곱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1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의 5승도 볼까요? i의 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이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i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은 i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5승부터는 i의 4승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i의 4제곱이 1이에요, 1.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인데 i의 4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i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2번도 볼까요? 이것도 자주 다루는데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이걸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 값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의 4제곱이 1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 i의 100승까지의 합은 얘는 equal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나누기 4를 하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고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해 냈잖아. 자, 이거를 그러면 괄호 안이 과연 얼마가 될까? 자, 이퀄 25 하고요. i는 그대로 i고 마이너스 1 하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플러스 1 0이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0이 돼서 결과는 0이 됩니다. 이런 규칙은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해두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허근을 기억할 겁니다. 그죠? 루트 안의 수를 우리는 판별식 D라고 하잖아요. 그 D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음수 제곱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음수 제곱근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복소수 루트 2i와 마이너스 루트 i는 제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2i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음수 제곱근인데 일단 a가 양수라는 가정할 때 마이너스 루트 a가 루트 a i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은 i의 제곱입니다. 제곱수가 나왔네요. 그럼 루트 안의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루트 a 이렇게 요 과정을 잘 메모를 해두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풀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 루트 2i와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겠고,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3i와 마이너스 3i. 우리 제곱근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존재합니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래서 두 개를 풀마라고 하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8번. 다음을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i는 이건 잘 보세요. 얘는 루트 앞에 플러스죠. 양의 제곱근이에요. 마이너스 4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루트 4 i가 되겠고,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2i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음의 제곱근이에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는 사라지면 안 돼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12i가 되겠죠. 그리고 12는 제곱수 인수가 있습니다. 4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i로 쓰면 됩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해서 마이너스 25가 되는 마이너스 25의 제곱근. 그럼 어때요? 이때 우리는 항상 풀마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계산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풀마 루트 25i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25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풀마 5가 됩니다. 5i가 됩니다. 제곱근은 항상 풀마가 있다라는 거,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도 보면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마하고 루트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럼 얘를 풀마 쓰고 루트 100i라고 쓸 수 있고요. 100은 10의 제곱이다 보니까 풀마 10i가 됩니다. 문제 10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인데 이것도 한번 써봐요. 자, 1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나중에 수업 끝나고 두세 번 좀 써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증명이에요, 증명.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인데 이 각각은 루트 ai 곱하기 루트 bi가 되겠죠? 그죠? 그럼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i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 a 루트 b 이 곱은 우리는 루트 ab가 된다는 거는 전에 무리식에서 증명을 했어요. 이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단 뒤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 마이너스 루트 ab가 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증명을 따로 몇 번 써봐야 돼요. 먼저 준식에서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마이너스 b, 루트 a인데 이 분모를 루트 bi로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모를 실수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루트 b분의 루트 a 그 다음에 i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AB가 양수일 때 우리 무리식의 성질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I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I가 없잖아요. 그죠? I가 없으니까 이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곱하기 I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루트는 그죠? 그러니까 우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I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 마이너스는 분모에 붙여도 되고 분자에 붙여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 우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류 찾기인데 잘못된 곳이 있대요. 자, 어디 보자.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무리식이 사실은 허수를 다룰 때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어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입니다. 둘 다 양수일 땐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또는 역도 성립해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만약에 둘 다 음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예요. 그럴 때 루트일 때는 루트 AB는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바와 같이 마이너스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루트 안에 문자가 양수라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음수일 때는 안 돼요. 이거 음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류입니다. 하나는 음수인데 하나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